안녕하세요. 42년차 의사 김정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단백질은 어떻게 챙겨 드세요? 하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다. 그럼요, 원장님.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씩은 꼭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 하기에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 계란 하나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바로 그 순진한 믿음이 실은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안도감이 정작 우리 몸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진짜 단백질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몸은 이전과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다리 힘이 풀리고 장롱 위 물건을 꺼내기가 버거워지고 병뚜껑 하나 따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2살의 한 아버님은 늘 기운이 없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 잠을 설치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꼭 삶은 계란을 하나씩 드셨기에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으셨지만 진단 결과는 단백질 결핍으로 인한 근감소증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오해 하나가 우리 몸의 기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로서 제 42년의 경험을 모두 걸고 이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근육을 지키기 위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저 계란 한두 개에 의존했던 식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고 내 몸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진짜 단백질의 왕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수십 년 먹은 보약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몸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잠긴 문을 여는 순간 무기력했던 어제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정보가 어르신과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강력한 열쇠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계란 공식을 믿게 된 이유는 아마 저렴한 가격, 간편한 조리법, 그리고 완전식품이라는 명성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권장 단백질량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이니 몸무게가 60kg이시라면 최소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계란으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무려 10개를 드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콜레스테롤 걱정은 둘째 치고라도 매일 계란 10개를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식품들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이 음식들은 노년기에 부족한 필수 영양소까지 풍부하게 담고 있어 제가 보기엔 그 어떤 보약보다 낫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그저 시원한 국물 내는 용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황태는 단백질의 보고 그 자체입니다. 잘 말린 황태 100g에는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80g에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무게의 계란보다 5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제가 황태를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며 단백질 입자가 부드러워져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강원도의 한 80대 환자분께서는 무릎 수술 후 식욕을 잃고 기력이 쇠하셨는데 자녀분께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만에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게 되셨습니다. 황태 속 메티오닌 성분은 간 해독에도 탁월해 잦은 피로감에 시달리는 분들께는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아침 식사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땅에서 나는 쇠고기 렌틸콩입니다. 원장님, 콩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불리고 삶는 과정이 번거로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 렌틸콩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렌틸콩은 다른 콩들과 달리 물에 오래 불릴 필요 없이 20분만 삶으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삶은 렌틸콩 100g에는 계란 3개와 맞먹는 약 18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해 노년기 변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이라 당뇨 걱정이 있으신 제 환자분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기력 회복의 1등 공신 소고기 우둔살 사태살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육류를 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동물성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이 적은 우둔살이나 사태살 100g에는 약 21g의 단백질과 함께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철분과 근육에 힘을 불어넣는 크레아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힘이 붙인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이 크레아틴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푹 삶아 부드럽게 만든 장조림이나 맑은 묵국으로 드시면 부담 없이 기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열쇠는 뼈와 장을 동시에 지키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유제품 중 딱 하나만 추천하라면 그릭 요거트를 꼽습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3배나 많고 100g당 1517g, 수십억 마리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어 장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장이 건강해야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흡수가 됩니다. 장이 나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또한 칼슘 함량도 높아 골다공증 위험이 큰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혈관과 뇌를 깨우는 지혜 들깨입니다. 들깨가루를 그저 나물 무칠 때 쓰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들깨는 100g당 무려 20g이 넘는 식물성 단백질을 품고 있는 숨은 단백질 강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들깨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단백질과 함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뇌세포를 활성화해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들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식품들을 알게 되셨지만 막상 원장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일 챙겨 먹어야 합니까? 하고 막막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환자분들께 직접 짜드리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육 생성 맞춤 식단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를 부드럽게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에 부담이 없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단을 처방합니다. 추천 식단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황태 순두부탕에 현미밥 반 공기. 의사소견 이 조합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황태와 순두부가 부드러운 단백질을 공급하고 들깨가루가 오메가3와 식물성 단백질을 더해줍니다. 황태의 시원한 국물은 입맛을 돋우고 순두부는 씹을 필요도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 치아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다음은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를 대비해 든든한 에너지원과 단백질을 함께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추천 식단 렌틸콩을 섞어 지은 밥에 소고기 사태살 버섯 장조림 그리고 제철 나물무침. 의사소견 렌틸콩밥은 훌륭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부드럽게 조리한 소고기 장조림은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동물성 아미노산과 철분을 공급해 줍니다. 버섯과 함께 조리하면 감칠맛과 영양이 배가 되죠. 시금치나 취나물 같은 제철 나물을 곁들이면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완벽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은 과식하지 않되 잠자는 동안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드시 단백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추천 식단 황태채를 넣은 계란찜과 보리밥 반 공기, 그리고 아삭한 오이 무침. 의사소견 계란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황태와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잘게 찢은 황태채를 넣은 계란찜은 단백질 함량을 2배로 높여줄 뿐만 아니라 씹는 맛과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간식입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간식은 군것질이 아니라 네 번째 식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식사량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간식이야말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추천 간식 그릭 요거트 한 컵에 삶은 렌틸콩 한 스푼과 견과류 약간. 의사소견 오후 시간이 되면 기운이 떨어지고 출출해집니다. 이때 과자나 빵 대신 그릭 요거트를 드셔보세요.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주는 포만감과 단백질, 그리고 삶아둔 렌틸콩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됩니다. 이처럼 하루 세 끼와 간식에 단백질 식품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따로 보충제를 사서 드시지 않아도 하루 권장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원장님, 저도 나름 고기랑 생선 잘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질까요? 이것이 제가 상담하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비싼 돈 주고 산양유 단백질 보충제를 꼬박꼬박 드셔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 공장은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진단하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나오는 위산과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 처음으로 분해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벽이 얇아지고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산성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니 단단한 단백질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1차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단단한 생고기를 무딘 칼로 자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근육을 만드는 건설 효율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이 단백질을 실제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비율, 즉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동화 저항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벽돌 100장을 주면 80장을 쌓아 집을 지었다면 노년기에는 똑같이 100장을 줘도 3, 40장밖에 쓰지 못하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식사 패턴 자체가 무너집니다. 치아 문제로 질긴 음식을 피하게 되고 소화 불량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십니다. 아침은 거르거나 누룽지로 대충 때우고 점심은 국수나 빵 한 조각, 저녁에야 겨우 밥에 찌개로 한 끼를 드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식단 속에는 우리 몸의 기둥을 세울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2세 여성 어르신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소식하며 채소 위주로 드신 것을 건강 비결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러다 겨울철 빙판길에 살짝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서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진단명은 노인성 근감소증과 단백질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흡수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 치료의 핵심입니다. 저는 단백질만 처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짝꿍 영양소를 함께 처방합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단백질과 만나 근육의 틀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이라는 벽돌이 많아도 시멘트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없으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고기를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함께 볶아 드시거나 후식으로 키위를 드시는 습관은 최고의 궁합입니다. 두 번째 짝꿍은 근육 활성화 스위치 류신입니다. 류신은 수많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근육 합성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식사를 통해 일정량 이상의 류신이 들어와야 우리 몸의 근육 공장이 비로소 가동을 시작합니다. 류신은 우유, 요거트, 소고기, 렌틸콩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짝꿍은 뼈와 근육의 동반자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칼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움직이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고 근육 세포에 직접 작용해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움직이는 삼총사와 같습니다. 단백질 식품을 드실 때 칼슘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나 멸치를 곁들이고 비타민 D가 풍부한 계란 노른자나 버섯을 함께 드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비타민 D 보충제인 햇볕을 하루 15분 이상 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꼭 다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질문 3가지에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원장님, 제가 신장이 좀 안 좋은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답변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이라면 단백질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섭취량을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정상 범위에 있거나 약간 저하된 정도의 건강한 노년층이라면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기보다는 황태,
두부, 콩류, 들깨와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높여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정말 부족한가요? 식물성 단백질, 물론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와 비율 면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균형을 강조합니다.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절반 정도는 콩, 두부, 들깨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시고 나머지 절반은 소화가 잘 되는 황태, 지방이 적은 소고기, 그릭 요거트, 계란 등으로 채우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원장님, 그럼 단백질 보충제를 사서 먹는 건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고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분들께 단백질 보충제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의 역할이어야지 식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기본으로 하시되 정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만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단백질은 계란이면 충분하다는 낡은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황태 한 줌, 렌틸콩 한 스푼, 들깨가루 한 스푼이 내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쑤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노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힘없이 살아가는 것과 나의 식탁이 작은 변화를 통해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고 10년, 20년 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의 건강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어르신 스스로의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의 10년 뒤, 20년 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디 오늘 제가 42년의 경험을 담아드린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이라는 기적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